국제교육의 중심 보스턴에 있는 미국 국제고등학교.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 한 중국인 선생님이 후진국 한국인들의 태권도는 중국 쿵푸에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는 매우 기괴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선생님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태권도마저 원래는 중국의 것이었다며 후진국 한국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인 선생님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더니 순간 교실의 분위기는 싸해지고 맙니다. 과연 미국 국제학교 교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1년 정도만 있으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저는 최근에는 대학교 입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수업들을 들으며 마지막 졸업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보스턴 국제학교는 일반적인 미국의 고등학교들과 다르게 1학년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예체능 수업은 물론 의사가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깊이 있는 무술 훈련까지 수업 시간을 통해 배워볼 수 있는 신개념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이는 이유 때문인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나라를 대표하는 무술들을 뽐내는 국가무술 경연대회가 열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태권도라는 무술에 푹 빠져 약 3년 정도 고정적으로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태권도 발차기가 멋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태권도 안에 들어있는 한국인들의 민족 문화와 깨끗한 정신, 심지어는 한국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편리한 생활 방식과 선진국 문화에 마저 빠져버리게 되었고 지금은 1년에 약 2번 정도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즐길 정도로 사실상 명예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매우 뜻밖의 사건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새로운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께서 오시는 날이었고 저는 중국 또한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이니 한국과 비슷한 문화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중국어 수업을 신청해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약 10분 뒤 교실로 들어오신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들어오자마자 저희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가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후진국 외국인 학생이냐며 알 수 없는 꾸짖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후진국이자 가난한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뭐하러 배우냐며 저보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한국의 태권도는 원래 중국의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은 알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쏟아내셨는데요. 학생이 지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권도는 원래 중국의 전통 무술입니다. 물론 태권도를 개발한 중국 체육학자와 선조들은 이미 태권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속국인 한국에게 전수해줬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중국이 버린 약점투성이 무술인 태권도를 좋다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의 공식 경기로까지 확정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마저 일삼고 있죠.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국은 이처럼 중국이 개발한 태권도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음에도 중국 정부를 향해 아무런 감사의 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으로서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인들은 태권도에 관심도 없는데 한국인들 혼자 중국인들을 향해 태권도를 넘보지 말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국제적인 피해물의 결과가 학생과 같은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가 한국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자신이 배우는 무술이 한국의 것인지 중국의 것인지 그 어떤 진실도 모른 채 학생은 지금 시각을 낭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교에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왔지만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곳에도 한국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겠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중국인들보다 부유하고 잘 먹어서 체격도 크다며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지금 5만 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이 인체 성장의 중심 영양소가 되는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었을까요? 단백질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흡수되는데 지금 한국인들의 월급으로는 고기마저 사서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줄어들게 되고 태권도를 배워봤자 자신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난쟁이로 변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학생들은 혹시 한국에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러한 후진국의 대표 모습이 되는 상황을 숨기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인 서울에서는 키가 170cm 이하면은 거주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이죠. 제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어야만 지금 한국에서의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금 이러한 규제는 쏙 숨긴 채 자신들이 중국인들보다 잘 먹어서 체격이 크다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난쟁이라며 욕을 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리고기가 매우 평범한 고기로 소비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오리고기를 한번 맛보려면 거의 1년치 월급을 소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중국에 한국을 향한 육류 지원이 없다면 한국인들은 고기조차 입에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이러한 처참한 후진국 한국의 현실을 말해주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의 가짜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 중국의 전통 무술 체계인 쿵푸와 우슈를 배우며 중국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의복인 한복마저 한국의 것이라며 강탈해갔고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은 한국이 개발한 것 아니었냐며 세뇌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후진국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180cm에 육박하고 있고 이는 후진국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인 157cm와는 엄청난 차이이죠. 이 상태에서 과연 한국인들이 태권도를 배운다고 저희 중국인들과의 단순 무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적인 싸움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웃길 수 있지만 과거부터 각 국가 간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변했을 뿐 각 국가의 삶의 수준과 체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에는 길거리 싸움만 한 것이 없죠. 즉 지금의 한국인들은 태권도를 배워봐야 중국인들의 평범한 장신 주먹에 전부 나가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태권도는 형편없는 기술이라는 말이죠. 학생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지금이라도 태권도를 버리고 중국의 고유 무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미국보다 선진국인 중국의 고유 무술을 배우면서 중국을 홍보해주면 더욱 좋겠네요. 지금 학생은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세뇌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들고 있던 물까지 흘리시며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라며 정말 선생님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기괴한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순간 교실은 싸해지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다양한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로 일일 수업을 오시기는 했지만 이렇게나 자신의 나라를 치켜세우며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원어민 선생님은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광기 어린 중국인 선생님의 눈빛에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계속 저를 지목하시며 태권도를 배워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을 이어나가셨고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훔쳐가는 카피 국가라는 정의를 내려버리시더군요. 사실 태권도에 대해서만 말을 했을 때에는 저보다 키도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중국인 선생님의 모습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카피하는 카피 국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고 중국인 선생님을 향해 진중한 한마디를 던지고 말았는데요. 태권도가 그렇게나 약점이 많고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면 선생님께서는 태권도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겠네요. 제가 태권도를 배워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시니 수업이 끝난 후 공식 태권도 대결을 저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로지 발만 사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중국 무술이든 뭐든 다 사용해보세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에게 공격적으로 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무려 3년 넘게 배워온 태권도를 무시하니 저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제 말을 듣자마자 크게 당황한 듯 보이셨고 태권도는 원래 격투 무술이 아닌 보여주기식 무술이 아니었냐며 격투에서 아무런 효율도 없을 건데라는 또 다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생님이 맞나요? 말의 화법이나 수업 방식에서 정말 선생님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어떤 선생님이 제자가 취미로 배우는 무술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깎아내린다는 말인가요?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아닌가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이 한국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 한국은 고기도 못 먹고 자라서 난쟁이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희 국제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들의 동의하에 해외로 경험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청률 1위 국가가 바로 선생님께서 그렇게나 깎아내렸던 한국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나요? 다양한 나라의 경험여행 후보들이 있지만 한국은 압도적 1위를 3년 내내 유지해왔고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중국으로 경험여행을 떠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선진국 영향 때문인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후 한국의 대학교로 입학하거나 가족들이 단체로 이민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마주할 수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면서 부유하다는 사실은 모두 설명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한국인들의 월급이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한국에서 대학 활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희 학교 선배가 알려준 바로는 한국에서는 단순한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더군요. 중국에 이민을 갔었던 또 다른 친구는 중국에서는 다소 자격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월급 30만 원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고 그건 대기업으로 취직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 사례를 찾아볼 것도 없이 중국과 한국의 1시간 임금을 비교하면 답은 매우 쉽게 나와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전부 휴대폰도 사용할 줄 모르는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이딴 쓰레기 같은 수업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중국은 1시간당 800원, 한국은 1시간당 9,000원을 넘어 1만 원에 육박하는 시간당 시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격 시급이니 한국의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중국과의 빈곤함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말겠죠. 아까부터 한국을 자꾸 깎아내리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세뇌당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세뇌를 당한 건 바로 중국에서 태어난 선생님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태권도 이야기는 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준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년이 넘게 태권도를 배워왔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무술을 배운다는 것이 누군가와 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한국의 고유 무술 태권도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흰 도복이 상징하는 맑은 정신은 한국의 무술에서조차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품새와 발차기와 같은 기술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고유 대회까지 진행되고 있죠. 심지어 태권도는 상대를 제압하는 격투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무술을 중국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치 싸움을 중점적으로 하는 태권도는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긴 리치를 가진 발차기를 기본으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술들을 다수 갖추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무술 중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한국인들은 못 먹고 자라서 체격이 작다는 거짓 발언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시면서 태권도의 효율성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원하신다면 제가 태권도 규칙으로 겨루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발차기로만 상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중국의 무술 중 태권도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 무술을 배운 고단자라도 태권도를 배운 사람한테는 접근조차 하기 전에 아마 제압을 당하고 말겠죠. 태권도에 대해 전혀 모르시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전부 신뢰를 잃었으니까 말이죠. 여기 있는 그 어떤 학생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는 거짓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그럴 필요 없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두고 여행을 가는 것에 꿈을 꾸는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니까 말이죠.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는 꽤 당황하는 모습만을 보이셨고 뜬금없이 저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냐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던 같은 반 친구들도 중국인 선생님을 향해 그 어떤 한국인들도 중국인의 삶을 신경 쓰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면서 난리를 치지도 않는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열등감을 드러내며 거품을 무냐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 선동작전을 하려던 것 같았고,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며 한국 문화와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한국인들의 대단한 삶을 알고 있던 저에게 크게 한 방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중국인 선생님과 같은 교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의 학생들도 중국인들이 저렇게나 막무가내일 줄 전혀 몰랐다면서 저마다 중국 여행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할 줄만 알았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실에 강의 화면을 켜시더니 한국의 후진국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며 한 동영상을 송출하셨는데요. 동영상 속에는 다수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브이로그 같은 내용으로 보였는데, 영상 속 내용을 보던 저는 뭔가 이상한 기시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중국인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영상이니 당연히 한국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자세히 보니 영상 속 내부 화면들은 한국이 아닌 것 같았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인 일행들이 다 낡아서 쓰러져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모든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랬습니다.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길거리와 한국을 교묘히 합성해 버스에 쓰레기가 있는 모습과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하려던 작전이었지만, 평소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자주 경험해왔던 저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중국인 선생님께서 거품을 물며 이게 진짜 더러운 국가 한국의 모습이라며 난리치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실 한쪽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선생님을 향해 질문을 날리고 말았는데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건 한국이 아니라 누가 봐도 중국이잖아요. 사기를 치시려면 최대한 공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기라도 하세요. 저는 살면서 버스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은 한국 여행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모든 버스들은 지금 대부분 카드 결제기로 바뀐 상태예요. 그런데 영상 속 버스는 지금 누가 봐도 동전을 내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평소 저와 함께 한국에 대해 여행 경험을 나누며 친해져 왔던 같은 반 친구 아일리가 있었고, 그녀의 단호한 반박에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허공에 손까지 휘두르며 이건 절대 한국이 맞다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인 선생님의 발언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상황은 여러분이 모두 속국인 한국의 정신세뇌에 당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알아차리고 한국이 아닌 중국을 롤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삶은 전부 가짜이며 꾸며진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도 전부 거짓이 아닌 한국 서울에서 찍은 현지 상황입니다.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다급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해나갔고, 역시나 중국인 선생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일리는 참교육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많은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들을 봐왔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인 저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뜻하지도 않는 속국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외에서 선동 강의를 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태권도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선생님의 발언과 달리 전 세계의 모든 체육기관들이 한국의 태권도는 그 자체로 고유한 특수성이 있다며 인정을 했습니다. 즉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태권도의 기술 발달이나 정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한국을 그렇게나 후진국이고 속국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왜 그렇게 한국인들의 고유 문화나 삶의 방식을 가지려고 한다리세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시나요? 한복도 태권도도 김치도 전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온 한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재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은 그 어떤 고유적인 문화도 없죠? 쉽게 말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오래전 존재하던 문화마저 전부 불태우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열등감을 보이는 나라 한국에게 그것은 원래 중국의 것이었다며 여론몰이를 하다니, 중국에서는 그런 작전만을 위해 선생님과 같은 월급 20만 원짜리 원어민 선생님들을 양성하나 봅니다. 약 10년 전이라면 그러한 작전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한국은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제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나라로 성장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또한 한국 선수들의 식사와 생활관이 엄청난 극찬을 받았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단이 너무 부럽다며 SNS에 내용을 다수 게시했죠. 그런데 선생님과 같은 중국인들만 한국은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라고 난리를 치면 이게 과연 통할까요? 이미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움과 선진국 생활 방식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인 선생님 당신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그저 태권도 겨루기를 한번 떠보자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그게 바로 중국인들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차가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중국 정부의 정신 세뇌를 깨닫고 늦게라도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교실을 나가주세요.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을 봐왔지만 이 수업 자체야말로 저희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쓰레기 같은 수업입니다. 10분 안에 교실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또 다시 한국에 대한 거짓 발언들을 이어나간다면 교무실에 모든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거품을 물며 한국을 깎아내려봐야 변하는 건 없어요. 이미 한국은 그 자체로 선진국 브랜드화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세요, 제발. 아일리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선생님은 다급히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교실을 달아나고 말았고 그 순간 교실의 학생들은 전부 아일리와 저를 향해 잘했다며 한마디씩 칭찬을 날렸습니다. 그 후 약 10분 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가 겪은 상황들이 진짜인지 물어보셨고 저와 아일리는 중국인 선생님과 다퉜던 말다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글로 써서 제출해드렸죠. 언제까지 이런 중국인 선생님들의 악랄한 선동이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정신을 배우고 있는 제가 이 학교에 있는 한 중국인 선생님들의 강의는 절대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